그러니까 이게 뭐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건 사법부가 이제 독립적으로 내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보면 많은 법률가들의 어떤 주장과 이런 게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글쎄요, 최근에 이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을 많이 맡으면서 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정치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이 이재명 대표 당내에서도 반발표가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던데 예.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창헌 부장 판사가 결국은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? 그때도 뭐 엄청난 정치권의 파장이 있었고 그 결과 결국은 그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지난 총선에서 예. 그 뭐 거의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신 던졌지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비명계가 아주 학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? 지난 총선 때 비명계 학살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유창헌 부장 판사의 그 판단에 따라서 결국은 저렇게 된 거거든요. 당 내부에서도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. 또 이번 판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번에 위중교사 문제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러면 대안 찾기, 플랜 B 뭐 이런 것들이 좀 꿈틀거리면서 뭔가 이제 장외의 어떤 비명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. 이걸로 이제 또 좌절이 된 거거든요. 결국은 역으로 어떤 사법부의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좀 예.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면 국민들도 헷갈려 버립니다.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게 저는 사법부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린 일이라고 봐요. 그리고 또 이것이 실제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 번 정치권이 요동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그랬지만 아마 이번 주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. 또 이거 또 있고 맞아요. 앞으로 아마 정기국회 예산안 단독 통과 뭐 등등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. 예. 그러면 결국 국민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